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450조 디폴트 터졌다. 한국 부동산, IMF 대재앙, 건설사 부도, 은행 파산, PF 대출 위기와 부동산 침체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건설사 부도가 확산이 되고 은행권이 부실해지면 경제 위기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450조 정말 엄청납니다. 이미 한국의 제2 IMF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되고 있는데 국내 문제가 중국 등 해외 문제와 뒤엉키게 되면 상상 초월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450조 디폴트 터졌다. 한국 부동산 IMF 대재앙. 지금 중국 깃발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얽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중국과 또 얽히게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 부채가 무려 443조. 어마어마하죠. 결국 헝다그룹은 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부동산발 경제위기 또 중국 흔드나. 중국은 지금 마구 흔들려요. 주가도 폭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관련된 개발회사, 옛날에 비구이안이라든가 완다 등도 있었잖아요. 이제 우죽순 중국발 개발회사 부도가 계속 터질 겁니다. 먼저 세 가지 볼까요? 헝다가 기어이 청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 우리나라 지금 주가를 보시면 중국 또는 홍콩 이게 똑같이 가지 않나요? 일본하고 지금 미국 다우지수 신고가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중국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모든 여건이. 볼까요? 헝다부도 약 443조 원. 무려 어마어마하네요. 부동산 개발업체 BC 세계 1위입니다. 개발업체 중에서 1위. 홍콩 법원이 헝다에 대해서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디폴트, 부도 쪽으로 가는 거겠죠. 자,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이 진전이 부족하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거죠. 자, 그럼 헝다의 진행 상황.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25% 연쇄 디폴트를 선언했죠. 비구이안, 완다. 자, 연쇄 디폴트 선언했는데 아마 직접적 영향을 또 줄 거예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엄청 많죠. 자, 중국 경제 가뜩이나 지금 심각합니다. 중국 정부라든가 중국 또 법원, 홍콩 말고요. 법원에서 좀 불인정할 확률이 커요. 우선은. 그렇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계속 돈을 잡아먹는 공룡으로 크고 있잖아요. 헝다가. 지금 중국 경제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 이런 문제가 자꾸 표면화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몰락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위기 터지면 우리나라, 일본, 뭐 웬만한 나라들은 다 경제위기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영향. 자, 헝다, 청산 파장,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지금 벌써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금융권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 총력전을 펴겠죠. 경제 성장률이 가뜩이나 둔화되고 이게 확산이 되면, 개발 회사 문제가 확산되면 결국은 중국은 경제 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국발 위기의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어떤 충격을 받느냐. 자, 최악의 위기 중국, 한국 부동산까지 영향 오는 이유 보면 중국발 위기, 한국 부동산, 자, 헝다 청산 영향, PF 위기에 중국 악재가 합해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 문제도 엄청 큰데 우리나라 자체 PF 위기가 더해져 버리면요, 이거는 몇 배 이상의 안 좋은 파급력을 가져와요. 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집을 막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볼까요? 단기 투자 심리 위축, 부동산 투자 보류. 지금 헝다 청산 영향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요. 부동산 투자도 좀 보류할 가능성도 좀 있고, 부동산 청산, 디폴트 확산,
이게 문제는 한국에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금융 불안, 이게 한국 금융 불안으로 확산, 이게 최악이죠. 항상 금융이 무너지면 금융 위기, 지금 중국의 이 모든 상황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자, PF 위기에 중국 악재가 더해졌어요. 한국 부동산 침체 속에, 또 더군다나 부동산도 안 좋잖아요. 침체 속에 부동산 PF 위기, 중국발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PF 위기 플러스 중국 부동산 악재가 더해지면 우리나라가 애꿎게 경제 불안이나 위기에 노출될 수가 있다. 중국인들 탈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중국인이 우리나라 아파트 무려 4만 5천 가구나 샀어요. 정말 많이 샀죠. 이것도 알짜배기 지역이 많습니다. 토지는 무려 3조 원어치나 샀어요. 중국 금융 문제가 본격화되게 되면 급급매로 매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거래가 별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 거래가. 그런데 여기에서 몇 건만 헐값으로 거래가 되면 폭락을 합니다. 집값 폭락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제2 IMF 온다.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IMF가 오면 되겠습니까? 안 와야 정상인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들 보면 뭐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지금 딱 그 짝 오고 있어요. 자, IMF 대재앙, 먼저 민간 대출, 이제 심각한 것만 찝어보면 연체율, PF 대출, 이 세 가지가 근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중국 악재가 더해지는 거죠. 450조, 말이 그렇지. 와. 자, 보시면 가계부채 GDP 105%, 가처분 207%로 세계 2위죠. 기업대출 GDP 126, 세계 3위, 중소기업 심각, 그리고 정부 대출도 증가율이 세계 1위예요. 이렇게 되면 좀비 기업이라고 아시죠? 한국 기업의 무려 30% 이상이 한계 기업, 좀비 기업,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바로 이 기본적인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연체율 급등 7년 만에 최고. 자, 여러분들 1금융권, 2금융권이 다 지금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2금융권, 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이런 거 있죠. 자, 5대 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아무튼 5대 은행도 2배 이상 연체율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PF 대출이죠. PF 대출 잔액 134조, 어마무시하네요. 대출 73% 2금융권에 있고, B은행 대부분이 이제 2금융권에서부터 스타트를 끊을 거예요. PF 연체율도 3배나 급증했어요. 부동산이 위축된 데다가 미분양까지. PF 부실, 증권, 보험, 국책은행, 제2금융권, 바로 이런 것들이 PF 부실,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나겠죠. 자, 이제 한국 제2 IMF 위기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건설사가 지금 계속 줄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줄도산하고 있어요. 미분양, 미입주, PF 대출 중단, 자금난에 지금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레고랜드 사태보다 지금 더 위험하거든요. 자, 은행권 부실, 국내의 부도 가능성이 높다. 뱅크런 사태, 당연히 촉발되겠죠. 이제 위험하다 하면은 뱅크런이 터지는 거죠. 가계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 전체적으로도 빚이 많은데 특히 영끌, B2 급증해서 개인 파산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자, PF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언제 터질지도 몰라요. 건설 은행이 PF로 담합을 한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신문 보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담합했다. 명확하게 말하면 건설사와 은행은 담합한 거예요. 담합해서 CEO끼리 담합해가지고 너는 대출 많이 받으니까 좋고 우리는 공짜로 돈 빌려서 좋고, 바로 이러다가 사단이 난 거죠. 대출 잔액 134조. 와, 경제 모든 상황이 최악입니다. 경제에서 어느 한 분야라도 좋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자들 한번 잘 보세요. 물가는 많이 뛰었는데 진짜 돈 벌기 어렵지 않나요? 여기 한번 적시를 했어요. 23년 넘어간 집이요 10만 채입니다. 이미 경매로. 자, 22년 대비 경매가 무려 62%나 급증했어요.
어떻게 된 게 코로나 사태 이후가 더 힘들어요. 코로나 사태에서 멀어질수록 더 힘들고 있어 지금. 올해 민간 소비는 역대 최저입니다. G7 선진국 아시죠? G7 선진국들이 우리나라하고 뭐 국민 소득은 좀 높지만 생활 수준은 그렇게까지 높다고 할 수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민간이 쓰는 이 소비가 이 G7 선진국 대비 18%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퍼센트로 따진 거예요. 걔들이 100원 쓰면 우리는 18원 쓴다 이거예요. 다 GDP 감안해서요. 그만큼 경제가 지금 만신창입니다. 폐업률 20년 만에 최고치.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더 힘들어요. 지금 중소상인들 문 닫고 있고요. 건설사만이 아닙니다. 한계기업 돌출하고 있고 일반 기업들 부도나고 있고. 자, 2024년은 이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살아남는데 모든 총력전을 피할 것 같아요. 무리한 투자 금지입니다. 23년 성장률 1.4%로 최저치. 지금 1.4% 들은 지가 진짜 오래됐죠. 뭐 올해 IMF 터졌습니까? 올해 지금 코로나가 터졌나요?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 정말 누구 탓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역대급 최저 성장률입니다. 무역 100억 달러 적자. 세상에. 여러분들 흑자 얘기만 계속 몇십 년 동안 들었지 적자 났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것도 100억 달러나 적자. 이 어려운 와중에. 그러니까 개인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국가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경제를 모르는 관료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여기 보시면 영끌,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결국 못 버티죠. 이렇게 되면 뭐 이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국가가 튼튼해야 뭐 도움을 주든지 말든지. 자, 영끌, 빚도, 자영업자, 초비상, 대출 절벽에 금리 인상까지 다 준 거. 그렇죠. 지금 금리는 이제 인상은 끝났다고 할지라도 고금리가 상당히 지속될 거예요. 2030 B2 영끌, 주식, 부동산 투자 막 온갖 빚을 다 끌어당겨갖고 무분별하게. 그것도 변동금리가 81%라 상당히 많이 올라갔겠죠. 고금리로. 영끌 주택 매입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매수 감소로 집값은 지금 하락 중이죠. 자영업자 245만 명이 자영업자인데 831조의 빚을 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합니다. 한 가구당 3억 4천. 여러분들 3억 4천 이거 평생 벌어도 못 갚아요. 웬만한 자영업자들은. 대출 중단, 인상 타격. 당연히 금리가 인상되게 되고 지금 고금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폐업도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도 힘들어요. 다중채무자 아주 심각하죠. 다중채무자 423만. 사업 실패하고 빚투 영끌하고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 또 비은행 대출 캐피탈 이런 데 심지어는 사채 61.7%래요. 지금 이 국가의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중국 헝다 부채 경제성장률 미중 격차. 지금 중국 헝다가 마침내 난리가 났는데 여기 보시면 무려 약 443조. 자산에 비해서 훨씬 부채가 세요. 못 버티죠 뭐. 버틸수록 중국은 망조들겠죠. 중국 경제성장률 보세요. 거의 8포인트 육박하다가 그래 여기는 코로나로 2포인트 떨어졌다고 하자고요. 반대급부로 8.4까지 갔지만 기어이 3에서 5% 사이에서 지금 저성장 맴돌고 있어요. 가뜩이나 좀 회복 좀 하려고 했더니 또 부동산 개발업체가 발목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 통계치는 못 믿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믿어요? 공산국가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다시 커지는 G2 격차. 자, 여기 보시면 2015년에 미국이 100이라면 중국이 60.8이었어요. 그러다가 21년에 76.4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100이라면 64.0으로 한참 낮죠. 자, 중국의 주요국 수입 현황,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대만입니다. 대만이 우리나라 GDP 제꼈다고 온갖 거만을 떨더니 23년에
중국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폭삭해서 우리나라한테 뒤처지게 됐어요. 그것도 특정 반도체 회사가 커가지고 불어난 거지 뭐 대만 자체가 지금 생활 수준 능력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튼 대만 엄청난 타격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워낙 경제력이 막강하니까 166 이게 100만 달러 규모죠.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대한민국이 보세요. 162.549. 일본은 160. 지금 우리나라가 3위죠, 3위. 기타 호주, 러시아, 브라질, 독일. 자, 아직도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다는 말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또는 부동산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타격을 본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제력에 비해서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23년 92, 112, 130, 130조까지 늘어났죠. 자, 디커블링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한중일이 비슷했어요. 20년까지. 누가 뭐 더 갔다 못 간다 할 수 없었는데, 자, 20년을 기점으로, 자, 니케이 지수 보세요. 파란색입니다. 여기까지 날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거의 미국처럼 신고가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미국을 따라갔다기보다도 중국만 예외야. 지금 전 세계 주식이 크게 보자면 중국만 못 가고 있어. 홍콩하고. 그런데 코스피가 중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중국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출 의존도도 높고. 그런데 일본은 완전히 지금 고공행진. 상하이 완전 쫄딱 망하고 있죠. 홍콩이랑.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는 아마 코스피가 중국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크게 위기만 안 터진다면 치고 갈 것 같아요. 자, 중국 수입 중 한국의 비중 추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점점 탈피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수입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6.3까지. 그렇지만 아직도 비중이 높아요. 중국하고 얽히는 순간 점점 갈수록 힘듭니다. 무주택 탈피하고 타이밍, 입지를 잘 잡자. 자, 이거 보시면 무주택을 탈피할 이유가 좀 나와 있어요. 자, 예적금을 봤더니 여기에서 예적금 정도, 이 정도 수익. 물가 상승률 봤더니 쭉 빨간색 보니까 여기까지. 집값 뛰는 걸 봤더니 물가보다 더 뛰어요. 여기까지. 통화량이 원래 집값보다 덜 뛰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찍는 바람에 1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안 가지고 있으면 특히 서울이나 핵심 지역 말하는 거예요. 안 갖고 있으면 물가 뛰죠. 집값 뛰죠. 돈은 찍어내죠. 이 예적금으로 버티지도 못해요. 예적금 하는 순간 5배 손해본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 종합적으로 5배 손해입니다. 이자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예적금 하는 순간 5배 손해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야 돼.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타이밍, 입지를 잘 선택하자. 자, 지금 중국이 확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나라는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매매 타이밍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지만 입지는 미리 선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동산 훈풍은 언제 불어올까요? 감사합니다.